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도 3회차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보건문제 20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에 앞서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면 시험장에서 출제됐던 문제와 문제 지문이나 여러 알고리즘 코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문제를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걸 시험 보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냥 복원을 해서 그 문제 지문 자체도 제가 백과사전에서 일부 더 가져온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라는 뜻에서 문제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을 일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들을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전송 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다. 라우팅, 흐름 제어, 세그먼테이션, 오류 제어를 수행하고 라우터가 이 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이 계층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도 있다. 자, 이것을 요구하는 정답은 네트워크 계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OSI 7계층에 관련해서 알아야지만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네트워크 계층이고 OSI 7계층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7계층. 네,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네이버 백과사전에 쳐도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은 물리계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1계층으로 해서.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물리계층부터 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까지 7개의 계층이 있는데 이 7개의 계층을 나중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보통 앞글자만 따서 이걸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대, 내전, 세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글로 돼 있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 옆에 보시면은 그 계층에 해당되는 단어의 영어 단어 뜻풀이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SI 7계층에는 반드시 우리가 계층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조금 확대를 해서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SI 7계층. 자, 일단 이거는 어디에서 이 표준을 정한 거냐면 국제표준협회인 ISO에서 만든 겁니다. 국제표준협회 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자, OSI 7계층을 1계층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물리계층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로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네. 피지컬. 자, 그 다음에 이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 다니셨을 때 여러분들 영어 공부 다 하신 분들은 알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과목 중에 체육 과목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몸을 사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작용, 신체 물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과목이 체육인 거죠. 네, 그래서 신체를 이용한 어떤 운동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지컬이라는 게 물리 계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층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자, 데이터 링크의 경우에는 영어 발음 그대로 쓰죠. 네, 데이터 링크입니다. 뭐 이거 뭐 붙여도 상관없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뭐 그런 뜻이 있죠. 연결한다. 뭔가 연결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네, 말 그대로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뭐, 또는, 트랜스포트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송한다는 뜻이 있고, 이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사실 저희 영화 제목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영화 작품 중에 그 제이슨 스타뎀이 나왔던 영화 뭐죠? 그 운전 되게 잘하는 주인공 트랜스포터. 네. 아, 이게 좀 웃긴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요 문화생활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세요. 왜냐면 그 영화 제목에 진짜 이런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말 그대로 이게 트랜스포터가 원래 그런 뜻이죠. 운반책, 운반수단? 약간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전송한다, 운반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재밌는 영화 있다 그러시면 못 본 영화 있으시면 좀 챙겨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으로 돌아와서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세션 계층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많이 써요. 우리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뭐 네이버의 메일이나 블로그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본인 계정이나 이런 거 로그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이트건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된 계정은 반드시 그 유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속 유지 시간. 그럼 이 접속 유지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되죠. 자, 그래서 이 자동 로그아웃 처리가 되면 항상 뜨는 메시지가 있죠. 뭐가 뜨나요? 세션이 만료돼서 로그아웃 처리합니다. 자동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션이에요. 아시겠죠? 접속 유지 시간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 계층.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그러면은, 원래 이제 프리젠테이션 그러면은 약간 파워포인트 어플이 생각이 나실 텐데, 이 말뜻이랑 맞는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어플을 우리가 왜 쓰나요? 뭔가 어떤 제품에 대한 그 표현이나 이런 소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을 한다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이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응용 계층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어플이나 멜론 어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카카오톡 어플이 저기 최근에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막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전송도 안 되고 뭐 사진 전송도 안 되고 먹통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한 하루 반나절 동안 거의 그랬던 거죠. 이 사진은 또 그 다음에 이튿날 또 메시지 전송은 되는데 복구가 덜 됐는지 뭐 사진 전송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죠. 그만큼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의존도가 높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멜론 어플도 똑같죠. 음악을 여러분 못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음악 감상, 멜론 어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층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이제 각각의 특징은 원래는 이 백과사전을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여기 적혀 있어요. 물리 계층은 어떻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어떻고, 네트워크 계층은 어떻고, 뭐 전송 계층은 어떻게 된다, 세션 계층은 뭐다, 표현 계층은 뭐다, 응용 계층은 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이 어차피 시중에 출판사에서 구매하는 책 내용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다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또는 뭐 구글 위키백과 같은 거 좀 많이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 참고해서 쭉 읽어보세요. 어쨌든 각 계층별의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에 대한 문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인데, 우선은 그 파이썬 부분은 제가 그 전문도 아니고, 저도 그 알고리즘 문법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그 당시에 그 20년도에 저는 이제 이걸 시험을 봤던 사례다 보니까, 당시에는 파이썬하고 이제 C++ 출제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하고 파이썬이 22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그 올해부터 이게 추가가 되기 시작한 알고리즘 출제 기준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등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파이썬 알고리즘을 별도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만 참고하시고 직접 코드 작성해 보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디버깅 해 보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그게 더 정확한 학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단어 분석이랑 실행 결과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좀 안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파이썬을 지금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볼게요. 알고리즘을 보면, 자, DEF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DEF라는 뜻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쓰입니다. define.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보통 상수를 보통 defin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 언어 알고리즘 문법에서는 define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를 보통 정해진 어떤 고정된 값을 보통 우리가 정할 때 상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3.14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로 이렇게 정하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efine의 사용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DEF 그러면 얘는 뭔가 함수를 뭐 정하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뭘 정하겠냐, 함수는 F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N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건 C 언어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같은 문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파라미터 값은 N으로 받고, 함수를 설계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콜론을 이렇게 또 찍죠. 네, 이 문법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이제 실행되는 게 이게 탭이 들어가 있죠. 네, 들여쓰기로 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 이 한 줄 내용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리턴 뭘 반환시키는 거냐, 람다. 자, 이 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그 설명을 적혀 있는 걸 제가 블로그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람다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람다 형식은 함수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익명 함수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익명함수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익명이라는 개념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통신 문제에서도 사실 해당이 되는데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키워드죠. 이게 람다인데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익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익명이라는 게 통신에서도 나와요. FTP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익명 방식으로 로그인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영어로 어나니머스라고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로그인하는 방식이 있어요. FTP에서 이렇게 실제 지원되는 기술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서비스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FTP 통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익명 그러면은 어나니머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익명 함수로 쓰인다라고도 이게 알려져 있대요. 자, 그래서 람다 함수는 코드가 간결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사용법은 뭐 실제로 원래는 함수를 설계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제 람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대요. 뭐 이런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예시를 보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키워드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한테서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얘를 이제 실제로 뭐 돌려보면은 결과가 30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리턴 대상이 결국엔 이거란 얘기인데, A를 리턴을 시키겠다 이 뜻이거든요. A 곱하기 얘는 이제 계산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대상이 어쨌든 30이라는 걸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프린트 함수가 여기 지금 지금 찍혀 있죠. 얘는 출력 함수고 K에 10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K에 10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값이 지금 3인데 저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3하고 그냥 10을 곱해라 이 뜻으로 그냥 이게 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알고리즘 흐름 자체는 저도 이거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3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먼저 처리니까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한다 그러면 3을 여기에 하면서 n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게 대인 연산자료에서 k로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k에 지금 또 10을 이렇게 지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 곱하기 3을 처리해서 30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계산 원리인 것 같습니다. 파이썬 전공하신 분들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파이썬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의외로 좀 머리가 나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예전에 산업기사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서 제가 공부를 한 케이스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보다 훨씬 머리가 나쁜, 되게 공부를 잘 못하는 체질입니다. 내가 한 1년, 2년 준비하거든요. 보통 자격증전 준비하는데.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 파이썬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수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 실제 코드 작성을 해서 돌려보면은 값이 30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여기 이 사이트 이것도 유저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실제 코드 작성 이렇게 해서 디버깅 실행해보니까 결과가 30이라고 뜨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모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는 테스트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단위 모듈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듈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듈들을 결합한 형태로 테스트를 수행해 봐야 한다. 이때 주로 확인하는 것은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즉 모듈 사이에 인터페이스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모듈이 올바르게 연계돼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약간 저기에서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인테그라라는 말 아세요? 인테그라? 네, 인테그레이션도 그렇고 인테그라 약간 저기서 많이 그 여러분들 들었던 전 이거 여기서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인테그라실? 약간 이런 단어를 어디서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많이 쓰는 걸 들었던 것 같아. 인테그라실?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쓴 거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학작품이나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작품, 문화생활이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린 거냐면, 아니 진짜로 이게 애니메이션 본 거에서 그 단어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자격증 공부하다가도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단어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공상과학 쪽 애니메이션이나 뭐 약간 이런 판타지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거를 나는 들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합의 개념이잖아요. 통합. 아까 통합 테스트라고 했죠. 인테그레이션. 근데 인테그라, 약간 좀, 이러면은 좀 기억이 잘 돼요. 예.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약간, 좀 추억 속에, 뭐가 작품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제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아무튼, 3번은 설명한 내용이 통합 테스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문에 맞는 SQL 명령어 적기.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셨다고 하면, 이거 거저먹기 문제구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개편되기 전에도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자,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있죠. 뭐,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create가 정답이 되고, 테이블을 수정하는 명령어는 alter가 정답이 되고, 테이블을 제거하는 명령어는 drop이 된다. 네. 자, 이게 SQL문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은, 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DD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DL. 자,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DC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각각의 이 단어가. 자, 그러면 얘 DDL은 이 가운데 글자를 이제 뜻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에 쓰는 거냐면은 define입니다. define. 아까 방금 위에서 제가 그 설명드린 게 define의 상수 막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좀 단어 변형이 일어나서 definition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define, definition,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정의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ML 그러면은 이제 manipulation이죠. manipulation. 그래서 얘가 조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어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 뜻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DDL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 일단은 create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reate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표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표를 만든다. 표를 생성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er가 있어요. 얘는 표를 수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표를 제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사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게 표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아니 뭐 테이블도 맞는 말인데 표라고 하셔도 되고 테이블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죠. 이 세 개.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인데 트렁케이트가 앞쪽에 언급이 됐던 적이 있어요. 네, 트렁케이트 이것도 그냥 같이 알고 계세요. 이게 뭐 레코드 전체 삭제? 네, 레코드 전체 삭제를 뭐 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표를 다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를 다룬다. 표를 다루는 구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까지는 꼭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표를 다루는 구간. 자, 다음에 이제 DML이 있습니다. DML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여기는 뭘 다루는 거예요? 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다루는 구간이죠. 데이터. 네,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다루는 구간이 바로 조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insert가 있게 되겠죠. insert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입니다. 입력. 자, 그 다음에 입력도 하면 수정도 할 수 있어야겠죠.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가 바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수정. 자, 그 다음에 델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델리트. 자, 여기가 바로 데이터 삭제가 되는 거겠죠. 원래 레코드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레코드가 맞는 말인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검색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검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DCL이 있습니다. 제어 파트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 계정이라든지 계정 설정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그 저장 같은 거 그런 어떤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그랜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보크 그래서 권한 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거죠. 자, 마스터키 줄게. 내가 출장 가 있을 동안 네가 며칠간 쓰고 있어. 이게 권한 부여고요. 이제 나 출장 끝났으니까 마스터키 다시 돌려줘 나한테. 사장님한테 다시 반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자주 등장하는 게 있죠. 커밋입니다. 얘는 일명 작업 완료라고도 하죠. 작업 완료. 뭔가 SQL 작업을 쭉 했어요. 테이블의 전체적인 수정 작업이 끝나고 나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야 되죠.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엑셀로 따지면 저장하기 버튼, 얘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명 저장 이렇게 해석도 돼요.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는 뭔가요? 되돌리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복구 기능이 롤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SQL에 대한 명령어가 원래는 더 있는데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단골 문제예요.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인터넷이나 로컬 영역 네트워크 연결에 쓰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RFC 15를 시작으로 1969년에 개발되었고 최초의 인터넷 표준들 가운데 하나로서 IETF STD8로 표준화되었다.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사용자가 원거리에 위치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상의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원격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유 포트 번호는 23번이고 현재는 보안 문제 때문에 SSH를 사용하는 추세지만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 텔넷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텔넷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컴퓨터를 예전부터 써오신 분들은 텔넷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로 컴퓨터를 안 하신 분들이면 모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 우리 예전에 좀 추억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네이트원. 이 네이트원 메신저에 실제로 원격 접속이 원격 접속 기능이 제공이 되죠. 진짜 있어요. 네이트원 제대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격 접속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 지금도 유용하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예. 싸이월드 세대분들은 이거 알죠. 아이, 모르면 말이 안 돼. 예. 자, 네이트원이 원격 접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원격 접속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컴퓨터가 뭐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유지 보수 차원에서 원격 접속 기능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원격 접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텔넷이 되는 겁니다. 네, 텔넷이에요. 그리고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구글도 지금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는 거. 네, 이것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텔넷 프로토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6번. 네, 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정말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땡큐 문제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카디널리티하고 차수 구하는 게 있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은근히 또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카디널리티고 어떤 게 차수지? 약간 좀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카디널리티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차수는 구분할 수 있어요. 카디널리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 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김이박, 홍길동. 자, 이렇게 막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뭐 있죠. 그래가지고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아까 나온 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학년,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표가 있다 했을 때 카디널리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딱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뭐 아예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얘 갖다가 할까? 이거 갖다 하면 되겠다. 카디널리티가 C잖아요. C. 여기 이렇게. 이거 C잖아. C. 알파벳 C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카디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의 개수죠.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여기는 근데 이게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 데이터 잘못 입력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게 카디널리티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차수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차수는 이거 하나, 둘, 여기 셋.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부분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차수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해결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정답은 차수는 3, 카디널리티는 4가 되겠죠. 됐죠? 네. 근데 이것도 좀 수정 좀 하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문제 복원을 잘못했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필드는 절대 따지지 않아요. 예. 필드는 따지지 않고 데이터 영역만 정확하게 차수하고 카디널리티로 대상을 따진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고요. 자, 7번.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PU 점유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 CPU를 먼저 할당하는 방식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걸 최적으로 두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요구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요구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에게 항상 양보되어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의 요구 시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 스케줄링보다는 장기 스케줄링에 유리한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shortest job first의 줄임말로 SJF 스케줄링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네,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거는 출제가 됐던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에서도 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게 그 출제 범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짧은 거를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8번.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개의 관련 있던 관계 변수 테이블 간에 어떤 무결성을 설명하는 건데, 이 무결성은 종종 기본 키 또는 키가 아닌 후보 키와 외래 키의 조합으로 강제 적용된다. 그래서 강제 적용되면 외래 키가 선언된 관계 변수의 외래 키를 구성하는 속성 값이 그 관계 변수의 부모가 되는 관계 변수의 기본 키 값 또는 기본 키가 아닌 후보 키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건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문맹이라서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게 이거였죠. 학생 릴레이션에서 교수 번호 속성에는 교수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 속성에 없는 값은 입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이 참조. 그래서 참조 무결성의 이 괄호 채우기가 참조입니다. 이 참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게 문장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엑셀 자격증을 이미 난 가지고 있거나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요. 어떤 건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참조라는 개념이 원래 이제 레퍼런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레퍼런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레퍼런스 개념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름이 있고, 자, 이렇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단이 3명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뭔가 어떤 점수가 나왔는데, 이 학생, 김씨 학생의 점수는 60점. 그 다음에 이씨 학생의 점수는 75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학생의 점수는 45점.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내가 등수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랭크 함수를 쓴다 이거예요. 네, 랭크 함수를 쓰거든요. 자, 이 랭크 함수 창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넘버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등수를 구할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자, 김씨가 60점인데 60점이 몇 등인지 나는 알고 싶어. 자, 이 두 번째 보시면 여기 REF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REF 적혀 있거든요. 옆에 이 REF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레퍼런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참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함수에서는 경쟁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은 말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쟁 대상을 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3명을 드래그해서 잡았어요. 맞죠?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신 분들이나 ITQ 엑셀 시험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나 이제 등수를 이제, 경쟁대상한테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 지정할 거냐, 내림차순 지정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나는 큰 거를 1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여기 생략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하면 2등이 나와요. 자, 얘는 등수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내려보면은, 이거, 아니, 뭐가 이상해. 뭐야, 왜 1등이 2개 나오고 막 녹색 표시가 뜨지? 뭐가, 느낌표 같은 에러 같은 게 떴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보세요. 얘는 지금 빨간색 범위 보시면은 이게 3개가 제대로 잡혔는데, 밑에 거 보면은 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참조 무결성이 깨진 거예요, 지금. 원래 바라봐야 되는, 얘가 연동돼야 되는 테이블이 지금 여기 이 3개짜리 테이블인데, 이 등수 값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조 범위가 벗어났죠.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운 게 있죠? 여기다가 F4키를 딱 눌러가지고, 이 달러 표시를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너는 행과 열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너는 고정이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죠.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고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참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절대 참조. 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이거가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레퍼런스예요. 이게 레퍼런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다른 자격증을 공부했거나 뭔가 이런 거 엑셀을 활용하면서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무진장 써오고 있는데, 이걸 문장을 이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이렇게 문장 서술이 되면은 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조건이 맞지가 않으면, 규칙이 맞지가 않으면 참조 무결성이 위배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참조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린 게 이게 딱 바로 참조 무결성 규칙을 지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랭크 함수 꼭 떠올리세요. 여기 레퍼런스 있어요. 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SQL에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자 정의에서 나타낸 것이다. 관계 모델의 일종인 도출 관계에 해당이 되고, 여러 테이블 또는 이것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조합할 수 있다. 보기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선택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답은 이제 뷰입니다. 뷰. 네, 뷰예요, 뷰. 원래 이제 이 뷰를 사용하는 사례가 여기 문장에서 지금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뷰라고 하는 것은 가상 테이블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가상 테이블인 거냐면, 목적을 달성하면은 얘는 그냥 버려지는 테이블입니다. 이런 걸 보통 뷰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 얘기하죠. 로그인 페이지는 로그인 목적이 달성이 되면 페이지가 사라지고 컴퓨터 상에서 완전히 데이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하는데, 만약에 로그인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로그인 시도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면,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 네, 딱 이 개념이에요. 내가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시도했던 페이지는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뷰라고 하는 테이블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을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네트워크 문제 괄호 채우기. 자,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가 몇 번 언급됐어요? 3번 언급되고, 마지막에 호스트 주소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클래스냐? 정답이 C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면 네트워크 주소가 한 번 언급됐고 호스트 주소가 3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클래스냐 그래가지고 이게 A 클래스다 이렇게 나왔죠. 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앞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거 아마 보였을 건데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C 클래스가 지금 네트워크 주소가 3번 언급됐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왜 앞전에 그거 보셨나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원래 우리가 넣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IP 주소를 여기다 넣고 서브넷 마스크 넣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넣잖아요.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 밑에가 이제 DNS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트워크 속성을 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지금 고정 IP 주소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TCP/IP v4 속성창을 들어간 건데 첫 번째 줄은 IP 주소를 넣었죠.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서브넷 마스크가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255를 3개를 넣고 마지막에 0을 넣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인 바로 뭡니까? 네, 255점, 255점, 255.0. 그럼 이게 뭐냐면은 C 클래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C 클래스고, 그러면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래 어떻게 돼요? 255.0.0.0이죠. 네. B 클래스는 255점, 255.0.0. 두 개짜리예요. C 클래스는 그럼 당연히 방금 본 대로 255가 3개 등장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D 클래스하고 E 클래스는 없어요. 여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본거라 보시면 돼. 예,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아, 여기 255가 그럼 3개 들어갔고 여기는 호스트가 0으로 들어간 거네. 아, 그럼 얘가 이 C 클래스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가 여기 한 번만 언급됐으니까 여기만 255고 0이 3개가 들어갔네. 이게 A 클래스네. 쉽죠?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앞전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C 클래스가 이게 255 3개짜리에다가 0이다라는 걸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기능사 시험에서인가? 이게 정확히 이제 산업기사인지 기능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보기에서 고르기. 프로그램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특정 그룹으로 분류되며 분류된 그룹 내의 값들이 시스템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특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테스트다. 유사한 입력값들이 시스템을 거치면서 유사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여 테스트한다. 모든 입력값을 시험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없게 해서 시험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에퀴밸런스 파티셔닝에서 동치 분할 검사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문장 지문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외에 뭐 동치 분할 검사 외에도 뭐 바운더리 밸류 아날리시스, 뭐 커즈 이펙트 그래핑 테스트, 폴트 베이스드 테스팅, 뭐 컴패리슨 테스팅,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 구글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블로그나 이런 데에도 설명이 다 잘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자, 12번 DBMS에 해당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이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자, 원자성. 원자성. 우리가 원자성 그러면은 무조건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원자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원자성 뭐 아니면 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좋거나 나쁘거나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명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if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조건이 성립이 되건 안 되건 뭔가 두 가지 케이스죠. 네, 이게 바로 원자성이에요. 그래서 원자성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일은 모두 실행이 되거나 또는 모두 실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맞죠? 뭐 아니면 도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립성, 격리성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연산 작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끼어들기라는 거는 중간에 스틸 못하도록 하겠다 이 뜻이죠. 스틸 예방. 우리 왜 아이템 뭐 스틸 당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서. 네, 스틸 예방.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을 두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13번. TCP 헤더에서 송신자가 지정하는 순서 번호다. 세그먼트 전송 과정에서 전송되는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증가하고, 이것에 대한 게 이제 뭐냐를 물어봤어요. 무슨 넘버,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 수신 프로세스가 제대로 수신한 바이트의 수를 응답하기 위해 사용한다. 필드 값은 플래그 비트가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다음에 수신을 기대하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넘버. 자, 이게 이 괄호 채우기를 맞추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시퀀스가 1번이 정답입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순서 번호라고 그랬죠. 자, 이 시퀀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예전에 사용을 했어요. 시퀀스 그러면은 사실 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분들까지는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 이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요즘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예, 요즘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2000년대생 이후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90년대생까지는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이거 뭔지 알아요. VHS, 비디오 테이프.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영상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나 소리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퀀스, 순차적으로 재생해야 되죠? 순서대로 재생. 야, 추억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TCP에서 말하는 이 동작 과정이, 전송 과정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순서대로 재생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순차 처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퀀스 넘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바이트 수를 응답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플래그를 사용한다. 플래그가 비트가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다음에 수신을 기대하는 순서 번호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크날리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크날리지. 보통 줄여서 ACK라고도 하거든요. 아크날리지. 이게 원래 아크 신호 보내면은 이게 3웨이 핸드 쉐이킹 아세요, 여러분들? 3웨이 핸드 쉐이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이게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게 아크날리지 그러면은 긍정응답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나는 신호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게 응답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응답으로 해서 아크날리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ACK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크날리지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개념을 좀 알고 계세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자, 13번은 해결됐고요. 자, 14번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만 분석하시면 돼요. 자, 코드를 제가 미리 복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 값이 지금 현재 필요하죠. n은 11입니다. 그 다음 i는 0 값이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연습란에다가 꼭 적어서 디버깅 하셔야 돼요. 암산하시면 안 돼.
자, A 배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 7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칸이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 진입을 들어갑니다. 반복문. while문이 나왔죠? n 값은 0보다 크죠? 현재 11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안으로 진입합니다. A의 i번지예요. A의 0번지니까 여기가 맞는데, 근데 옆에 이 플러스 기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i++는 i를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i 값 증가가 되는 겁니다. 1 증가. 그러니까 나중에 1을 증가시킨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i++의 반대인 플러스 i가 나오게 되면 i를 먼저 증가하고 나중에 i 값을 처리하는 거죠.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이걸 풀 수 있어요. 여기서는 i 뿔뿔이니까 당연히 이제 i 거 먼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0번지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뭐 하라 그랬냐면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죠.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모두 함수를 저는 편의상 사용할게요. 그래서 1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1이 여기 저장되고 i 값은 현재 0에서 이제 1로 카운트 돼야 되죠. 증가해야 되니까 1이 됩니다. 네, 저장하고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n 값을 이제 처리하는 건데 n을 덮어 씌우라 그랬어요. 2를 나눈 몫을 구하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편의상 n은 n 나누기 2랑 같은 문법입니다.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n 나누기는 2라는 말은 n은 n 나누기 2를 하라는 말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풀어서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1을 2로 나누게 되면 몫은 당연히 5가 나오겠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문 흐름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겠죠. 자, 그럼 다시 또 비교를 하겠죠. n은 0보다 크냐 봤더니 실제로 n은 현재 5니까 0보다 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하겠죠. a의 1번지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1번지. 이 자리에다가 또 뭘 하라 그랬냐면 5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5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니까 1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당연히 또 증가해야겠죠. i가 이제 저장될 거 다 처리했으니까 2로 이제 갱신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n 값을 또 2로 나누라 그랬죠. 몫을 구해야 되니까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몫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방법은 또 n과 비교를 합니다. 이 값은 0보다 크죠? 오케이, 조건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a의 2번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a의 2번지에서 역시 또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2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니까 당연히 2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0이 저장이 되겠죠. 자, 여기 0이 저장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또 i가 또 증가해야죠. 처리할 거 다 처리했으니까 3으로 증가시키죠. 자, 그 다음에 n은 n 나누기 2를 한 몫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몫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여기 저장이 될 거고, 자, 다시 또 n을 비교합니다. 0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또 안으로 진입하겠죠. 자, 그럼 a의 이제 몇 번지예요? 3번지죠. 3번지니까 여기가 되겠네. 자, 3번지 위치에다가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니까 1 나누기 2 해가지고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끝났으니까 i 증가시켜야겠죠. 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n을 또 2를 나눈 몫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에다가 2를 나눈 몫은 당연히 0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비교를 하겠죠. 0보다 커요? 아니죠. 0보다 크지가 않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while문 탈출을 합니다. 자, 이제 반복문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복문 진입을 하는 걸 봤더니 i 값을 몇으로 하라 그랬냐면 7로 하라 그랬으니까 i 값이 7로 갱신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는 0보다 지금 큰 상태죠. 7은 0보다 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출력해야 될 대상은 A의 I번지, A의 I번지면 7번지죠. 그럼 7번지면 이쪽인데. 아니, 근데 여기에 그러면,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 자바에서는 그 배열을 선언한 뒤에 어떠한 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뭐 출력을 바로 하겠다라고 하면 0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0. 그럼 여기도 0이 저장되어 있겠네.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지금 비어있는 걸로 우리는 인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0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0이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출력되는 구조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 0이 되겠죠. 맞죠? 네, 출력상으로는 여기가 0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출력입니다. 얘가 출력이에요. 0 하나 찍었어요. 자, 다시 반복문 타고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이제 감소합니다. i 마이너스니까 감소죠. 그럼 6이 되는 거예요. 자, 6이 됐어요. 역시 아직은 0보다 크죠? i 값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으로 진입하니까 또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a의 6번지죠. a의 6번지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저장된 값도 0이겠죠. 그럼 0을 출력하게 되겠죠. 0이 또 하나 찍혀 나와요. i가 하나 감소돼서 5가 되겠죠. 그래서 5니까 역시 0보다 크죠. 그럼 안으로 진입하겠죠. 출력을 만나죠. 그래서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a의 5번지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0이 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이번에 감소합니다.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의 이번에는 4번지죠. A의 4번지니까 여기 자리가 되겠네요. 0이 저장되어 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면서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3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3번지는 이제 여기 자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1을 또 찍어야 되겠죠. 1 찍혀 나옵니다. 자, 다시 또 흐름대로 역시 i가 감소합니다. 2가 됩니다. 역시 0보다 아직 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a의 2번지를 출력하는 거니까 a의 2번지는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서 i가 이번에도 감소합니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0보다 아직은 크니까 대상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겠죠. 출력문을 만나서 A의 1번지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 찍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찍혀 나왔고, 자, 다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감소합니다. 이번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0이 돼서 여기에 있는 거에서 이제 A의 0번지니까 여기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1이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 00001011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00001011.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얘가 됩니다. 네, 자, 15번 C 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미리 코드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하나씩 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n 값은 현재 선언만 해놓고, 선언만 해놓고 아직 뭐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자, sum이라는 변수는 현재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해놨죠. 자, 입력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scanf, %d. 자, 이거는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시험 지문이, 여기에 지금 제가 지문을 좀 덜 적어놔서 그러는데,
원래 이제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가 맞는데, 기본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5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몇이 나오는지 맞추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5를 입력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문제 자체 내에서. 자, 그러면 5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력받는 게 n이라는 변수를 여기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5가 저장될 거예요. 5를 키보드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만납니다. 포문에 i라는 변수를 현재 선언을 해서 0으로 초기화했죠. 자, 그럼 i를 이렇게 초기화해서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사용하는 거는 9버전이라서 i를 그냥 전 여기다가 선언을 해놓겠습니다. 같이. 예, 원래 신버전은 이게 여기 int i 지역 변수가 되는데 6.0 버전은 그게 안 돼서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초기화까지 시켜놨고, 자, i는 몇 가지 돌라 그랬냐면 입력받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조건은 맞죠? 0은 5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안으로 진입합니다. sum은 sum 플러스 i죠. 풀이하면은 이거랑 똑같죠? sum은 sum 플러스 i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sum이라는 변수에는 현재 0이 저장돼 있죠. 근데 0 더하기 0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0이 되겠죠.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0 더하기 0 하면 그대로 0이죠. 자, 다시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가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는 1이 됩니다. 자, 비교해 보겠죠. 1은 5보다 작죠. 오케이. 한 번 더 돌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안으로 진입해서, 자, 0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sum 플러스 i니까. 그러면은 여기 sum 값은 1로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가 됩니다. 자, 2는 5보다 작죠? 맞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sum은 sum 플러스 i니까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i가 또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3이 됩니다. 자, 3은 5보다 작죠? 맞죠? 안으로 진입하죠? 자, 3 더하기 3을 해서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하겠죠. 4이가 되죠. 자, 5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sum은 sum 플러스 i니까 6 더하기 4는 해서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5가 됩니다. 자, 5와 5는 서로 같죠. 네,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해서 10 더하기 5로니까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6이 됩니다. 자, 이제는 조건이 맞지가 않죠. 네, 범위를 벗어났죠? 반복문 탈출합니다. 그 다음 printf로 해서 %d 정수 타입. %d라고 하는 것은 데시멀 타입으로 찍으라 이 뜻이죠. 데시멀 10진수 값 형태로 찍어라. 네, 이렇게 찍으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sum 값을 이제 그대로 정수 타입으로 찍으니까 15가 출력이 되겠죠. 네, 최종 결과는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알고리즘 실행해 볼게요. 네, 에러 없죠? 자, 실행하면은 5를 입력했을 때, 네, 그렇죠. 15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자, 16번 DVA 라는 알고리즘으로 인접 호스트와의 경로를 동적으로 교환하는 일이다. 패킷이 목적 네트워크 주소에 도착할 때까지 최단 경로를 결정한다. 또 유효 경로를 2개까지 채택하며 고정 수치를 주어서 동일 홉 카운트의 경로가 있는 경우에 우선하는 경로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고 목적 네트워크 주소, 다음에 홉 IP 주소, 목적 네트워크까지의 홉 카운트 등의 정보는 라우터 내의 라우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라우터끼리 정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한다. 이게 이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앞전에도 이게 시험 문제가 그 자격증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뭐가 되냐면 RIP가 되는 겁니다. 자, RIP 프로토콜. 제가 이거 그 조금 연관지어서 좀 공부하기 쉽게 앞전에 설명드린 게 있었죠.
네.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이 립이라는 말이, 립 버전이 이게 정말 가벼운 버전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 가벼운 버전이냐? 초창기에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 PC방에서는 90년대 초반에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됐어요? CD를 무조건 넣었어야 됐어요. CD가 없으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실행이 안 됐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한 단계 개선돼서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 되는 거냐? 이게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CD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CD 스페이스가 등장을 했죠. 네, CD 스페이스가 등장을 했고 또 이제 뭐 데몬 툴 같은 걸 이용을 했어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ISO 이미지 파일화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2단계 개선된 게 바로 이제 파일 형태로만 지니고 있으면 스타크래프트가 실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CD를 사용하지 않고 점점 파일의 어떤 그 무게나 또는 실행 방식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 이렇게 많이 얘기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IP 프로토콜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좋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를 22년도에 맨날 하죠. 네. 그래서 립 버전이라는 말을 실제로 1세대 분들은 알아요. 네, 진짜 압니다. 자, 17번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것만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비주얼 스튜디오에 코드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대로. 네,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자, 배열 선언을 지금 했죠. 3행 5열짜리 배열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연습란에다가 디버깅 칸을 당연히 만들어 놔야겠죠. 자, A라는 배열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보면은 3행 5열이니까 여기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0번부터 출발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칸이죠. 열이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행 5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값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27, 13, 21, 41, 12가 집합으로 한 묶음인데 여기가 바로 0번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 13, 21, 41, 12.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집합 기호로 11부터 15까지가 있죠. 여기가 바로 1번 행이 되는 겁니다. 11, 20, 17, 35, 15. 자, 그 다음에 다음에 21부터 여기 마지막 집합 기호가 있어요. 21부터 10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세 번째 행, 마지막인 2번 행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1, 15, 32, 14, 10으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0번 행, 1번 행, 2번 행, 0번 열,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이제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보면은 sum이라는 변수를 지금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sum이라는 변수를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기는 초기값이 0으로 초기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더블 s짜리 변수 ssum은 네, 역시 0으로 초기화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있죠. ij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ij. 그래서 i도 지금 선언되어 있고 j도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반복문이 등장을 해요. 그럼 i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J도 0으로 초기화가 일단 되어 있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I는 현재 3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안쪽 방법은 J가 나오는데 J도 역시 0이니까 5보다 작아요.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안으로 진입하려고 봤더니 등장하는 게 덧셈 연산이 등장을 했어요. 자, 덧셈 연산의 경우에는 지금 썸이라는 값과 이 배열의 위치에 있는 행과 열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더하라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뜻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썸은 썸 플러스 a의 i행 j열을 더한 처리와 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걸 줄여서 플러스 는이라고 지금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 0과 여기 더해야 될 대상은 0행 0열입니다. 그러니까 0행 0열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27. 0 더하기 27 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27이 저장이 되겠죠. 자, 올라가면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조건이 맞죠.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이번에 27과 더해야 될 대상은 0행 1열이죠. 그럼 27은 0행 1열이니까 13을 더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27 더하기 13을 하게 되니까 결국엔 40이 나오게 되겠죠. 자, 40으로 갱신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2가 됩니다. 5보다 여전히 작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40에다가 0행 2열 값을 더하는 거니까 40에 0행 2열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21. 자, 그러면은 6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3이 됩니다. 역시 5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61과 더해야 될 값은 0행 3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0행 3열이니까 4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1 더하기 41을 하게 되면은, 네, 102가 되겠죠. 자, 102로 갱신되고,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4가 됩니다. 역시 5보다 아직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2와 더해야 될 값은 0행 4열이죠. 그러면 0행 4열에 있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1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값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는 5와 5가 같아져 버렸죠.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안쪽 J열 반복문은 탈출을 합니다. 자, S썸 값과 썸 값을 더하라 그런 거예요. 더해서 여기다 값이 갱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4 더하기 0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14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다시 타고 올라갑니다. 이번에 I가 하나 증가합니다. 1이 됩니다. 자, I 값은 3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이 맞죠. 안쪽 반복문으로 진입을 해서 J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5보다 작으니까 또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썸 값은 지금 현재 114인데 얘와 더해야 될 대상은 1행 0열이죠. 자, 그러면 1행 0열이니까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게 되니까 114 더하기 11을 해서 자, 그러면 125가 되겠죠. 125로 갱신되고 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1이 됐습니다. 역시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25와 더해야 될 대상은 1행 1열이죠. 자, 그러면 1행 1열이니까 20이 되겠네요. 125 더하기 20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145가 됩니다. 145로 갱신이 되고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엔 2가 됩니다.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45랑 더해야 되는 건 1행 2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1행 2열이니까 17과 더해야 됩니다. 145 더하기 17을 하게 되면은 값은 162가 되겠죠. 갱신이 됐고요.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는 J가 3이 됐죠.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62와 더해야 되는 대상은 1행 3열이죠. 그러면 1행 3열이니까 35가 됩니다. 162 더하기 35 하면 되겠죠. 162 더하기 35 하게 되면은 197이 됩니다. 197로 갱신이 되고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197과 1행 4열 값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1행 4열이면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97 더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212가 되는 겁니다. 212 값을 그대로 저장한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맞지가 않죠. J열 반복문 탈출하고 S썸과 썸값을 더해서 갱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14 더하기 211을 하게 되니까 결과는 32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326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엔 2가 됐습니다. 3보다 작기 때문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J열은 다시 0으로 초기화되고요. 자, 그래서 5보다 작기 때문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썸값에다가 더해야 되는 건 2행 0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행 0열이니까 2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12 더하기 21을 하게 되니까 233이 되겠네요. 자, 233으로 갱신이 됐고, 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엔 1이 됐습니다.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33과 더해야 되는 건 2행 1열입니다. 2행 1열이니까 15가 되겠죠. 233 더하기 15, 그러면은 248이 되겠네요. 248 갱신됐고, J가 올라갑니다. 하나 증가합니다. 2가 됐습니다.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248과 더해야 되는 건 2행 2열 값이다. 2행 2열 값이니까 32입니다. 248 더하기 32를 하게 되니까 결론은 28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280 갱신됐고,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5보다 작은 3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280과 더해야 되는 거는 2행 3열입니다. 그러니까 2행 3열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14. 자, 그러면은 280 더하기 14를 하게 되니까 결과값은 29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4가 됩니다. 역시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294 더하기 2행 4열이 되겠죠. 2행 4열은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294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294 더하기 10, 그래서 304가 되겠죠. 자, 갱신이 됐고, J가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는 5가 됩니다. 이제는 범위가 맞지가 않죠. J열 탈출합니다. 반복문 탈출해서 S썸과 썸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304 더하기 326을 하게 되니까 6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썸에다가 630이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3이 됐습니다. 3과 3은 서로 같으니까 범위가 맞지가 않죠. 예, 바깥쪽 반복문 탈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 F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정수 타입으로 출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데시멀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 정수 값으로 찍으라 이 뜻이에요. 정수 포맷으로 찍어서 S썸 값을 찍게 되면은 당연히 630이 최종 출력 값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 실행을 해보면 네, 63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디버깅을 하나하나씩 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18번 알고리즘입니다. 자바 알고리즘 스타일인데 코드가 굉장히 깁니다. 길지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 원리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클래스 안쪽에 있는 스테이틱 변수부터 메인 함수를 포함한 여기 프린트 함수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이클립스로 제가 한번 그대로 코드 복사해서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디버깅을 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좀 해볼게요. 자, 결과는 1, 2, 3, 4, 5, 6 이렇게 줄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프로그램의 실행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메인입니다.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있다 그래도 메인 함수 쪽에서 원래 시작점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온 대로 하면 배열이 지금 등장을 했죠. 네, 배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몇 년이냐면 3행 3열 배열을 A라는 배열 이름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부분이죠.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0, 1, 2 이렇게 3행 3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9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선언을 해놨고, 자,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initialize의 뭐 아마 줄임말로 초기화를 하는 함수를 지금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럼 init 함수가 바로 이 밑에 만들어져 있죠. static void init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값을 넘겼어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배열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 매개 변수가 지금 2차원 배열 a로 int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로 전달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안쪽에 이제 반복문을 이제 진입을 하겠죠. 자, 여기다가 반복문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달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현재는 지금 현재 뭔가 선언이 돼 있으면 원래는 배열 특성상 0이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게 맞는데, 네, 원래 0이 저장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선언만 하고 지금 초기화 작업을 아직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언만 해도 0으로 채워져 있는 게 맞아요. 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 반복문에서 지역 변수 i를 선언했죠. i 값은 현재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그럼 안으로 진입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뭘 만들었냐면 j 변수 선언을 해서 여기도 0으로 초기화 시켰죠. 3보다 작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a의 i행 j열이죠. 그럼 0행 0열이죠. 0행 0열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0을 저장하라 그랬죠. 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j가 올라가면서 증가하겠죠. 1이 됐습니다. 역시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럼 0행 1열이 되겠네요. 0행 1열에다가 또 0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하면서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역시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0행 2열이죠. 0행 2열이니까 여기다가 0을 또 저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j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젠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j 부분은 탈출을 하겠죠. 바깥쪽 반복문 i가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하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안쪽 반복문 j는 다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3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럼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럼 a의 1행 0열이죠. 1행 0열 여기 자리에다가 또 0을 넣습니다. 네, 초기화 됐고요. 자, j가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1행 1열에 해당되는 자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네, 3보다 이게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럼 1행 1열 자리니까 1행 1열 자리에 또 0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 2가 됩니다. 역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럼 1행 2열이죠. 1행 2열 값에다가 0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하면서 3이 되니까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안쪽 반복문 탈출하죠. 자, i 쪽에 있는 바깥쪽 반복문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네, 3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쪽 반복문으로 다시 진입하면서 j 값은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자, 그래서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2행 0열이죠. 2행 0열이니까 여기다가 0을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j가 1이 되겠죠. 네, 3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2행 1열이죠. 2행 1열에 여기다가 0을 추가해 줍니다. 자, 올라가면서 i가 증가합니다. j가 증가합니다. j가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자, 그러면 2행 2열입니다. 2행 2열에 여기다가 0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다 채워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 3은 이제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j 반복문 탈출하고 i 쪽으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하고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범위가 맞지 않으니까 탈출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init 함수는 사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료됨과 동시에 i와 j는 소멸을 하게 되고, 네, 함수에서 사용됐던 지역 변수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근데 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네. 지금 이 초기화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0으로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굳이 안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제가 한번 지금 단계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냥 주성문 처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니트 함수 그냥 안 해볼게요. 제가 없다고 하고 이니트 함수 없이 그냥 실행해볼게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거 왜 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또 하려면은 이게 또 참 의미가 용량만 차지하거든요. 왜냐면은 A를 여기서 이걸 넘겨줬잖아요. 넘겨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배열 인트 A 여기 배열 선언한 거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주는 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그냥 문제니까 시험 문제니까 지엽적으로 내려고 이렇게 한번 넣어본 것 같은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화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동작하는 데 있어서 괜히 동작 사이클만 많이 잡아먹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함수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함수는 이 배열값을 매개변수로 입력받았죠. 자, 반복문을 만나게 되는데 i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3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j 값은 i 값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전달되니까 0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행 j열이니까 두 개가 해당되는 게 0행 0열이죠. 그럼 여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아까 미리 디버깅 하려고 좀 해놓은 건데. 자, v 값을 넣으라 그랬어요. v 값은 아까 위에서 정해줬거든요. 네, 위에서 보면은 여기 1로 이렇게 이게 1로 해놨는데 얘가 시언어 개념으로 따지면 전역 변수 개념이랑 일치하는 게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코드 안에서는 전역 변수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자바는 전역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v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0으로 초기화 됐었으니까 여기가 v는 1이고 여기에 1이 저장이 되겠죠. 네, 0행 0열에 1이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v 뿔뿔을 하니까 2로 이제 증가가 되겠죠. 갱신이 돼서 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럼 j가 1 값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번엔 0행 1열이죠. 0행 1열이 여기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2 값을 대입하는 거죠. v 값 2를 넣게 되니까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v는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3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엔 2가 됩니다. 역시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0행 2열이죠. 0행 2열이니까 0행 2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v 값 3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v는 증가하게 되겠죠. 4가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3이 됩니다. 범위가 맞지가 않죠. 그럼 안쪽 반복문 탈출하고 i가 이제 하나 증가합니다. 1이 돼요. 3보다 작죠. 다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j에다가 이번에도 i 값 1을 넣는 거니까 j가 1로 초기화 되겠죠. 3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이번에는 1행 1열이죠. 자, 그러면 1행 1열입니다. 1행 1열. 네, 여기가 되겠네요. 이쪽 자리에다가 4를 넣는 거죠. 4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v가 증가하게 되겠죠. 5가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j가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역시 3보다 작죠. 해당이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자, 1행 2열이죠. 자, 1행 2열이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에 5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v 값은 하나 증가해서 6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J가 이제 3이 됩니다.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은 탈출합니다. 자, 그래서 바깥 반복문 i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안쪽 반복문에서 J의 값은 또 i를 넘겨받게 되니까 여기가 2가 이제 초기화가 되겠죠. 자, 3보다 작죠. 해당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자, 2행 2열이죠. 2행 2열 자리에 여기에 6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V값은 1 증가해서 7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J가 증가합니다. J가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안쪽 반복문 탈출하겠죠. 바깥쪽 반복문 이제 여기 2가 증가돼서 1 증가해서 3이 되겠죠.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데이터 함수는 종료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종료가 됨으로써 데이터 함수는 작업이 끝납니다. 여기 종료됐고요. 자, 다음 이제 메인 함수 쪽에서 세 번째 줄 프린트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함수로 실행을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배열을 넘겨받아요. 자, 반복문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i 값은 현재 0으로 지역 변수 선언이 됐고요. 자, j 값도 0으로 되겠죠. i는 뭐 0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하면 안쪽 반복문 j도 0으로 초기화 될 거고, 역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if 함수를 만났어요. a의 i행 j열이 그러면은 0행 0열이죠. 0행 0열의 값은 1이죠. 1이 0과 같으냐 물어봤어요. 같지가 않죠.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if 함수는 실행을 안 합니다. 네, 실행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else로 빠지게 되겠죠. else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출력을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i행 j열 값을 지금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정수 타입으로 %d로. 그러면은 0행 0열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1 값을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가 처음에는 1이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가 결과입니다. 출력. 그럼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타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j가 몇으로 되나요? 이거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j가 1이니까 다시 한번 또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비교를 합니다. a의 0행 1열이죠. 0행 1열. 그러면은 여기에서 0행 1열이니까 2가 되겠네요. 2라는 값은 0과 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else로 빠지게 되겠죠. else로 빠져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j가 하나 또 증가해서 2가 됩니다. 역시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조건문을 만나요. 자, 그러면은 0행 2열이죠. 0행 2열 값은 3이 되겠네요. 3이라고 하는 정수값은 0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else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출력을 하게 되니까 3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는 3이 됐어요. 자, 이제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줄바꿈입니다. 시스템 out.println은 줄바꿈을 한 거예요. 그럼 줄바꿈을 하게 되니까 다음 커서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자리가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바꿈 하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커서가 가리키는 게.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이제 사이클 증가해야겠죠. i가 사이클 증가하니까 이제는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보다 작죠. 안쪽 반복문 진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j는 0으로 초기화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3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행 0열이죠. 자, 1행 0열에 있는 위치값이 여기죠. 0을 가리키는 거죠. 0은 0과 같죠. 그러니까 0이랑 일치하니까 if 함수 그럼 이번에 실행할 수 있네요.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한 칸 띄우기입니다. 지금 쌍따옴표 한 다음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한 칸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럼 한 칸 띄니까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포인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자리.
자, 한 칸 띄어서 이 자리에다가 위치가 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리는 이제 여기죠. 1자리가 되겠죠. 타자가 왜 이렇게 안 쳐지냐. 자, 1자리도 하나 증가합니다. 3보다 작죠? 네,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하겠죠. 자, 1행 1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1행 1열 자리니까 2자리가 되겠네요. 4 있는 자리. 자, 얘는 0과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L즈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출력을 하게 되니까 아까 이 자리니까 여기다가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가 됩니다. 3보다 작죠?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1행 2열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1행 2열 값이니까 5가 되겠죠. 역시 0과 다르기 때문에 L즈로 빠지게 되겠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5가 출력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이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3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맞지가 않죠. 3은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J 반복문 탈출하고요.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I를 또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하죠? 이번에는 2가 된 거예요. 자, 역시 3보다 작죠? 그럼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J 값이 또 0으로 추계가 되겠죠. 자, 0은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습니다. 그럼 안으로 진입해서 2품은 만나죠? 2행 0년이죠. 2행 0년이니까 여기 자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값은 0과 같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번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한 칸 띄니까 이 자리로 가겠네요. 자, 커서가 이동을 할 거고. 자,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네, 그럼 if 함수 맞나요? 2행 1년이에요. 2행 1년이니까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값도 0이랑 일치하죠? 그럼 또 띄어쓰기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서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J가 하나 증가합니다. 2가 됩니다. 3보다 작죠? 네,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행 2열이니까 6자리가 있는 값이 되겠네요. 얘는 0과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L즈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출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출력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3이 됩니다. 범위를 벗어났죠. 네, 안쪽 반복문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줄바꿈이 내려가게 되겠죠. 커서가. 자, 그다음 바깥쪽 반복문 I가 이제 하나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이제는 바깥쪽 반복문 범위를 벗어났죠. 그럼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 함수 수행이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프린트 함수도 종료됐으니까 메인 함수도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1, 2, 3 하고 줄 바꾸고 한 칸 띄고 4, 5 찍고 줄 바꾸고 두 칸 띄고 6 출력되고, 네, 이게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커서가 여기서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기역자 방향으로 수직 직각삼각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알고리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인데, 자, 이것도 함수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define 해가지고 f1 a, b 그래서 얘는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 f2 함수는 뺄셈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하라고 봤더니 얘는 f2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얘를 호출한 거네. 근데 여기 넘기는 게 뭐라 그랬냐면 f1 함수를 여기다가 전달을 하는 건데, 일단 그러면 f1 먼저 처리를 해야겠네요. 당연히 우선 연산 순위는 안쪽 거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f1 호출했으니까 4하고 5가 여기 전달되겠죠. 4하고 5를 더하면은 9가 되겠네요. 그럼 9가 리턴 되면서 이 자리가 그럼 9가 되겠죠. 그럼
그럼 9를 F2의 A 자리에 넣겠죠. 그리고 여기에 6이 전달되니까 그럼 9하고 6을 여기다 넣어서 9 빼기 6을 하게 되면은 3이 되게 되겠네요. 네, 이거 흐름만 잘 따라가시면은 얘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뭐 실행을 한번 해보자면 네,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네, 실행해보면 네, 3이 나오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인데 메인 함수 안쪽만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디버깅 작업을 위해서 엑셀 창을 저는 준비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연습란에다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실제로 디버깅 하시면서 적어서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i라는 값을 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1로 초기화 했고요. n 값은 0으로 초기화 했어요. 자, while문을 만났습니다. i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반복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맞죠?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네요. 자, if 함수를 만났는데 i의 값에 현재 1인데 1 나누기 7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네. 여기 있는 거를 자 1 나누기 7 여기다 나머지 자리 제가 할게요. 나머지 검사.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i가 현재 1이죠. 그거에 퍼센트 7을 나눈 거죠. 자, 그러면 모드 함수를 저는 편의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챙겨가시는 게 바로 이런 거 편하게 계산하려면 원래 이거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에다가 7을 나눈 나머지 값이죠. 저거 얼마인가요? 네, 나머지 값이 1이죠. 그러면 0이랑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수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중괄호가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인데 한 줄짜리는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if 함수가 조건이 안 맞게 되면 이 줄은 실행을 안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어야 돼요. 점프. 자, i 뿔뿔은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2가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맞죠? 네, i 값은 2예요. 자, 그럼 반복을 또 해야겠죠. 50보다는 역시 아직은 작죠. 그 조건이 맞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조건을 또 따져요. 그럼 2를 실제 7과 나눈 나머지 값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 제가 실행했던 게 이거였죠. B4가 2니까. 그러니까 2를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이 아니죠. 그럼 역시 또 실행 안 하죠. 근데 i는 또 증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또 while문 비교해가지고 50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겠죠. if 함수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에다가 7을 나눈 나머지 값이니까 결국에는 나머지가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0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역시 실행을 안 하고 i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비교해보면은 50보다 작죠. 그럼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if 함수에서 자 여기서 4 나누기 7을 한 나머지 값이 4가 나오는 거니까 역시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0이랑 다르죠. 자, 그러니까 i는 그대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비교해보면 50보다 작죠. 네, 그렇게 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역시 5 나누기 7을 한 나머지 값은 5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역시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랑 같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 i만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계속 증가해서 50까지 가야 되는 거죠. 7. 자, 봤는데 이제 7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값이 일치하죠. 0이죠. 7의 배수니까 7은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럼 이제는 이거 실행해야겠네. n은 n 플러스 i입니다. 이거 풀이를 하면 n은 n 플러스 i랑 같은 소리죠.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건 현재 0이니까
0에다가 7을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n값은 7이 되는 거겠죠. 네, 여기 7이 저장이 될 겁니다. n에. 자, 그 다음에 i 또 증가해야 되겠죠. 8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8로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8로 증가를 했을 거고, 자, 역시 50보다는 작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것은 7과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니까 0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제 n은 뭐 변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i가 증가하게 되겠죠. 9, 10, 또 계속 가는 겁니다. 11, 12, 13, 14가 되는 순간 또 이제 7이랑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더하기 1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더하기 14를 함으로써 21이 되겠죠. 자, 현재 21까지 그럼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또 하나 이제 증가를 해야 되겠죠. 15가 되겠죠. 역시 또 안 맞죠. 16, 17, 18, 19, 20, 21이 됐을 때 역시 또 나눠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21 더하기 21을 함으로써 이제 42가 되는 거죠. 42가 n에 저장이 될 거고, 자, i는 하나 또 증가하겠죠. 22가 될 겁니다. 역시 또 안 맞아요. 23, 24, 25, 26, 27, 28. 이때 또 나머지 0이 되겠죠. 아, 그러면 42 더하기 28을 해야 되겠죠. 42 더하기 28을 함으로써 70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가 또 이제 계속 증가를 해야 되겠죠. 29, 아니죠. 30, 31, 32, 33, 34, 35. 네, 이때 또 7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나눠 떨어지죠. 네, 그러면 35 더하기 70을 하게 되겠죠. 해줌으로써, 자, 이제 여기에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i가 증가해야 되겠죠. 36, 37 안되고, 38 안되고, 39, 40, 41, 42. 자, 7, 6에 42. 정확히 나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105 더하기 41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5 더하기 41을 해줌으로써 14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i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43 안되고, 44, 45, 46, 47, 48, 49. 자, 이때는 나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147 더하기 49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더하기 49를 하게 되면은 196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가 하나 증가하겠죠. 50이 돼버리죠. 자, 이때는 이제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 탈출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를 만나게 되겠죠. 출력을 해서 n 값을 출력하게 됐으니까 최종 결과는 196이 나오게 되겠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칙만 알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뚜루루루루룩 풀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몇 사이클 돌려보시면 대충 규칙이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알고리즘도 풀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분석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절대 암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알고리즘은 네, 내가 연습란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디버깅을 필수로 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래도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파이썬이 이번 3회차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회차, 2회차 때는 없었고요. C 언어 자바만 나오다가 파이썬이 이제 두 문제 등장했고
앞으로도 이제 향후 시험 문제에서 C뿔뿔까지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뿔뿔 기본 문법도 반드시 학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 하셔서 좋은 점수가 나오길 응원하고요.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이제 23년도 내년도 23년도 1회차 시험까지 좀 더 부지런히 내실 있게 학습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다음 회차에 또 시험 준비를 하실 분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참고 영상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여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개발 툴 같은 거 이거 반드시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개발 툴을 해서 디버깅을 해보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책만 보고 그냥 알고리즘 분석하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컴파일러한테 직접 코드 작성해서 뭐 오류도 놔보고 버그 같은 것도 놔보고 그런 경험을 해야 그래야 실력이 많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 20문제 3회차 22년도 거 문제를 실기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